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 거래가 막막했던 분도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길이 잡히도록 핵심만 꽉 눌러 담았습니다. 들으면 바로 써먹을 수 있게 5가지를 완성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준비물은 복잡한 지식이 아니라 딱 2가지입니다. 따라 해볼 마음, 그리고 끝까지 보는 집중력. 그 2가지만 있으면 오늘 내용으로 거래의 뼈대를 세우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도 거래를 따라하기로 시작할 수 있게 코인 거래를 아주 쉽게 복사하듯 익히는 방법입니다. 막 누르지 않고 순서대로 손이 움직이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화제가 됐던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든 중학생 단타 방법입니다. 자극적인 이야기처럼 보여도 안에 구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코인 거래할 때 매번 빠져나가는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수수료만 줄여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네 번째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 보는 단타 방법입니다. 감으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판단을 훨씬 빠르게 정리하는 방식이죠. 다섯 번째는 첫 거래에서 내 돈을 입금하지 않아도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코인 거래를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게 순서를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이 영상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이랑 100달러 받고 가입하는 방법, 링크를 한 번에 정리해뒀습니다. 영상 보시고 고정 댓글은 꼭 확인해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입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바로 10억 만드는 건 어렵습니다. 대신 내 돈 입금 없이 코인 거래를 연습해 볼 수 있고 레버리지로 성공하면 몇백만 원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냐를 아주 직관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길게 안 갑니다. 숫자만 보면 머리가 바로 돌아가실 겁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그 1,000만 원이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상상으로 끝내지 말고 계산처럼 떠올려 보세요.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 대비 약 2.66배 올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대략 2,660만 원 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뒀다면 약 233.5g을 들고 있었을 거고 2026년 기준으로는 약 5,1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금도 꾸준히 강하죠.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도 오른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막대한 수익률이 나온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숫자 스케일이 다르죠. 이 정도만 봐도 우리는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 투자를 왜 보는지를 인지하게 됩니다. 물론 무턱대고가 아니라 구조를 알고 접근해야 합니다. 게다가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때는 롱으로 수익을 노리고 내릴 때는 숏으로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방향만 맞으면 기회는 양쪽에 있어요. 게다가 수익이 나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 투자처로는 제일 좋은 수단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이 몰리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리고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는 없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죠. 50만 원으로 레버리지를 쓰면 10배인 5천만 원을 운용할 수도 있습니다. 30억 이상 투자금을 굴리는 분들은 레버리지가 크게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규모의 투자금으로 수익을 키우려면 레버리지 기능 없이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법입니다. 시작점이 틀리면 매매를 잘해도 계속 새는 구멍이 생기거든요. 지금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을 막아둔 반면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하니까요. 50만 원으로 5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이동이 커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매매를 해도 비용이 달라지면 승률이 아니라 남는 돈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에서는 세금이 없다고 보고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체감이 이동을 더 빠르게 만들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지금은 기억만 해두시고 끝나고 꼭 확인해 주세요. 이제 대형 거래소들의 수수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가 0.0055%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체감이 확 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치면 1회 거래 시 수수료가 22만 원입니다. 거래 한 번에 돈이 휙 빠집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수수료가 220만 원이 됩니다. 내가 번 줄 알았는데 왜 계좌가 그대로지? 이런 경험, 사실 수수료가 한몫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수수료 때문에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단타는 특히 더더욱 수수료가 실력보다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대형 거래소 4개와 A 거래소를 5가지 기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선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첫째는 수수료가 얼마나 저렴한지, 둘째는 거래 방법이 얼마나 간편한지, 셋째는 한국어 지원이 가능한지입니다. 여기에 넷째는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다섯째는 원화로 바로 입금이 되는지까지 봅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 거래소는 0.01%입니다. 바이비트는 0.075%이고 비트겟은 0.006%이며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숫자만 봐도 차이가 느껴지죠.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반면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막히는 순간 대응이 달라집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입니다.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도 125배입니다. 같은 실력이라도 배율 차이가 전략을 바꿔버립니다. 원화 입출금도 중요합니다. A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바이비트는 불가능하고 비트겟도 불가능하며 바이낸스도 불가능합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길이 편해야 손이 덜 꼬입니다. 그래서 A 거래소가 어디냐? 이 질문이 바로 나오실 텐데요. 그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영상 끝나자마자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입니다. 언제 롱을 잡아야 하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핵심만 뽑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타이밍이 전부입니다. 먼저 개념을 깔끔히 정리하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해서 매수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때 들어갑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이 숏입니다. 오를 때만 돈 버는 게임이 아니라는 말이 여기서 체감됩니다. 롱부터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고점을 높여가며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면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판단이 됩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를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이 신호는 흔히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됩니다.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올라갈 때 거래량까지 함께 늘어나면 시장 신뢰가 붙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을 의미해 롱 진입 근거가 됩니다. 뉴스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가격을 움직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이슈가 나오면 가격 상승에 힘이 붙을 수 있어 롱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제 숏입니다. 차트가 하락 추세로 기울어 있을 때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면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흐름이 아래로 빠질 때 역방향으로 버티면 힘만 빠집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합니다. 보통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어 숏 근거로 자주 활용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도 신호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감소하면 상승 힘이 약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척 하다가 꺾이는 장면에서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의 기름이 됩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숏이 더 자연스러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RSI, 맥디, 볼린저 밴드 같은 보조 지표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구는 감정을 줄이고 판단을 단단하게 합니다. RSI로 과매수, 과매도를 볼 수 있습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맥디나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과 추세를 더 또렷하게 잡아줍니다. 시장이 과열인지 힘이 빠지는지 지금이 진입인지 관망인지 판단 기준이 되어 롱과 숏 결정을 도와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잡으시면 됩니다. 결국 방향은 차트, 거래량, 뉴스, 지표가 함께 말해줍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5가지 초보 따라하는 거래법부터 중학생 단타 구조, 수수료 할인, AI 단타, 그리고 $100 가입 이벤트까지 하나씩 챙기면 흐름이 바뀝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 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정말 기가 막힌 꿀팁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고정 댓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